머니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강세장에서 투자 기회를 찾습니다. 황소만이 돈을 버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은 고모의 장, 약세장에서 투자 기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싼 값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고모의 장에서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돼지는 강세장이나 약세장에서나 돼지는 도살당하고 맙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고요. 그 영향에 오늘 코스피도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 넘게 2.69% 하락을 하면서 2060선까지 밀려난 모습인데요. 그동안 이 경기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많이 컸나 봐요. 예, 네. 오늘은 거의 패닉이군요. 네, 패닉 상태입니다. 예. 이 월가 대표적인 비관론자 마크 파버가 주식시장에 이제 약세장이 시작됐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했습니까? 네. 마크 파버는 주식시장에 점쟁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구루, 우리 말로 점쟁이지요. 구루. 그런데 이 마크 파버가 약세장에서 옛날에 한두 번 맞춰서 재미를 봤습니다. 그런데 마크 파버는 이 신기가 떨어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과거에 약세장을 한번 맞춰가지고 신기가 발동을 했습니다만 네. 마크 파버는 알고 보니까 아주 영리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고음입니다. 약세장, 비관론자죠. 그러니까 네. 언제나 떨어진다 외고 있다가 장이 떨어지기만 하면 내가 떨어진다 그래서 떨어졌다고 나서지요. 그래서 그렇군요. 신기는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은 지난번 금융위기 때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나 약세 비관론자니까요. 그런데 미국 장이 떨어지니까 미국 장 팔고 중국 주식을 사라 그랬는데 중국 주식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중국 주식에 올인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거덜 나설걸요. 예. 거덜 났겠다라고. 예. 네, 미국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기존 주도주, 차화정, IT주들, 미국과 관련된 주가들이 오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좀 부정적인 상황일까요? 삼성전자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자동차주도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경기주 그러니까 경기 주도주가 경기가 하강 사이클을 타면은 그 하락세가 크게 나타나는 건 당연하죠. 그 동안에 경기 랠리가 갈 때는 강하게 상승했듯이 또 대신에 이 사이클이 크다고 해서 사이클주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지금 경기주가 미국 때문에 모멘텀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맛이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경기 사이클상의 특징이다. 만약에 미국 모멘텀이 없어진다면 중국 주식도 살아날 수가 없고 내수주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세계의 소비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안 된다면 중국에서 생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생산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소비가 안 됐어. 미국 소비가 안 돼서 수출을 못 한다면 내수주는 수출한 돈으로 내수를 하는데 수출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내수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 중국 주식 따로 분리해서 미국 주식은 맛이 같고 다른 주식으로 이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경기 자체에 대한 성장 속도가 둔화됐다는 데 대한 모멘텀 약화를 전체적으로 받는다. 그렇게 받는 와중에서 특히 경기주가 좀 심하게 받는 것은 경기주 사이클, 시클리컬 스탁이라 그러죠. 당연한 현상이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뭐 미국보다는 중국에 좀 초점을 맞춰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분리해서 볼 필요가 없다. 경기주라면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소비가 없는 중국의 생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소비를 해주기 때문에 중국이 생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고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글로비스는 나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8만 원을 지금 회복을 한 모습인데요. 18만 5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2분기 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하던데 실적 기대감 때문인가요?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회사지요. 네. 그래서 아마 현대자동차가 잘 팔린다면 현대글로비스도 실적도 당연히 좋아질 것이고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도 실적이 매우 좋고 현대자동차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으니까 글로비스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흐름을 탄다고 하는데 글로비스만이 오늘 강세다는 것은 아마 운송비 그러니까 운송비. 유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대차가 계속 여전히 많이 팔리는 상태에서 국제 유가가 떨어져가지고 운송비가 적게 든다면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만큼 유리한 위치가 되는 것이죠. 아마 그런 현상이 글로버스뿐만 아니고 오늘 대한항공 같은 회사에도 같이 작용하는 모양인데 아마 그러한 현상으로 봐야 되고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미 현대차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재료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좀 이렇게 로 강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이 좀 계속 지속이 될까요? 그것은 운송주의 특징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국제유가가 계속 떨어져서 운송주의 수혜가 돌아온다는 측면에서만 작용하는 것이고 다른 자동차 관련, 경기 관련 것은 똑같은 잣대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오늘 이러한 급락장에서 대한해운은 3일째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 관리 중인 대한해운 지난달 29일에 서울중앙지법에 회생계획안을 제출을 했는데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3거래일째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소장님, 예. 대한해운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해운이 만약에 완전 죽었다가 살아난다면 상당한 또 테마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네. 그렇지만 대한해운은 지금 빚이 차입금이 2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은 2천억도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한 회사인데 죽느냐 사느냐 게임을 죽기 살기에 대한 게임을 좋아하시는 투자자들은 이런 약세장에서 특히 이런 테마에 자금이 몰릴 가능성 또 매력을 느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게임입니다. 게임. 네. 어쩌면은 데드캣 바운스 죽었던 고양이가 훌쩍 뛰는 걸 봤습니까 혹시? 고양이는 완전히 자동차에 끼어서 완전히 사망을 하더라도 얼마 있다가 벌쩍 한번 뜹니다. 그러다가 다시 진짜로 죽죠. 어쩌면은 대한해운도 데드캣 바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될 수가 있다면은 굉장한 하나의 게임이 투자 게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는 거죠. 네, 들어가기는 좀 조심스럽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그간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견조했던 코스닥 흐름. 오늘 양시장 모두 빠지면서 2%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중소형주 장세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거든요. 예, 네. 중소형주 강세는 자금의 수급 측면에서만 집중적으로 이제 보고 그것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전체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 그 대형주 위주로 약세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서 좀 안전한 장소가 사실 코스닥 장소죠. 그렇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들이 수급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코스닥 장 속에서 굉장히 유망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든가 굉장히 기술 혁신 과정에 있다든가 이런 아주 알짜 소형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선별해서 접하면 매우 괜찮은 게임이 될 것입니다. 네. 소장님과 함께 시황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참 암담하죠. 주식시장이 모두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대처하는 방법 소장님과 함께 다음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미국의 부채 협상안이 타결만 되면은 안도랠리가 드디어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예상이 여지없이 빗나갔습니다. 부채 협상안이 어쨌든 간에 타결됐다면은 불확실성이 일단은 해소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작용을 하지 않았다. 불확실성 해소가 채 작용하기 전에 시장이 다시 암흑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안 타결안이 시장에서 그렇게 힘이 작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채 협상안이 공화당이나 민주당 또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국민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이나 양파 간에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둘 다 마땅찮은 협상안이었기 때문에 타결안이라도 둘 다 불만이다. 불만스럽다. 그죠?
미국은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싸움. 공화당은 부자의 당이고 민주당은 빈자의 당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빈자 간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오바마 정권은 빈자의 당이죠.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빈자들에게 많이 풀어먹이겠다는 복지 혜택 정책을 많이 하겠다는 정책인데 부자들은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예산 전체를 갖다 늘리는 것도 싫고 부채 한도를 높이는 것도 싫고 무조건 줄이라. 왜 줄여야 되느냐?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뿌리겠다는 것인데 부자들은 세금이 싫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고 오바마가 여기에 굴복을 하고 어쩔 수 없이 타협안을 받아들였다. 빈자들은 또다시 불만입니다. 부자들도 불만이고 빈자도 불만입니다. 부자들은 이 기회에 확실한 고삐를 잡지 못했다고 해서 부채 한도를 높여줬다고 했어. 일단 높여주는 걸 막아야 되는데 일단 높여줬다. 그래서 부자도 불만이고 빈자도 불만입니다. 미국 국민 전체가 불만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쨌든 이 불만 타결안이 앞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미국 경기를 죽이게 된다. 겨우 지금 살아나기 시작하는 경기를 죽이는 것이 지금 타협안이다. 왜냐하면 지금 적자 재정으로 재정 지출을 계속 퍼부어서 미국 경기를 살려내야 되는데 가속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려버렸다면 미국은 다시 사망으로 떨어진다. 지난번 사망했다가 살아났는데 이렇게 힘이 들어서 간신히 왔는데 여기서 더 이상 불을 떼지 못한다면 와우, 돈을 굉장히 많이 풀어놨으니까 민간들이 좀 불을 떼라 하지만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 돈은 철렁철렁 넘치는데 실물로 돈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이 노후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돈이 넘쳐나는 대로 그냥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돈을 쓰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쓸 수 있는 유일한 데는 정부밖에 없습니다. 기업도 설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더 잘라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유일하게 돈을 풀 수 있는 데가 정부인데 정부가 돈을 못 쓰게 공화당에서 발목을 잡고 재정 적자 축소를 해라. 재정 지출을 억제해라고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와, 이제 미국 경기는 이제 죽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협상안을 타결하기가 무섭게 그 다음날 바로 날라오는 뉴스는 미국의 이탈리아가 또 파산한다. 저놈의 유럽은 하루 건너 하루 나라가 파산하고 아직까지 나라 파산 안 하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나라가 있나? 매일매일 하나씩 파산해가 다 죽었는데 아직도 살아나 있는 회사가 있나? 그만큼 지금 유럽은 각 국가별로 줄줄이 파산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우, 이제 미국도 죽었고 유럽도 죽었다. 소비자가 다 죽었으면은 중국에서 생산한들 무슨 필요가 있느냐? 살 사람이 있어야 생산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더블딥 우려에 빠졌습니다. 이 더블딥 우려에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요? 살아남는 방법, 셀 팔아치워야죠. 현금 확보하라. 패닉 트레이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패닉 트레이드군요. 비중 축소, 현금 확보하라. 와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팔아적겠어. 현금 확보한들 이 돈을 어디다가, 반토막 난 돈을 어디다가 쓸 것인가. 패닉 트레이드는 절대로 방어 전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약세장에서 아무리 시장이 붕괴했더라도 그 붕괴 와중에서 팔아치운 전략이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번 투자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 추가 하락 때문에 잠시 안도했다가 주가가 다시 반등할 때는 이미 놓쳐버리죠. 그래서 수중에는 반토막 난 돈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패닉 트레이드의 근본적인 방어 전략이 못 되는 이유죠. 황소도 돈을 벌지만 곰도 돈을 법니다. 곰의장에서 패닉 트레이드, 팔고 현금 챙기는 것이 절대로 방어 전략이 아닙니다. 이 방어 전략은 평소 강세장에서 야금야금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있어야지. 이것이 바로 평소에 균형된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평소에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못하고 지나치게 경기주만 편입해서 지금 방심 상태에 있다. 그렇더라도 지금은 패닉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아마 조만간 버냉키 의장이 어떤 묘안을 가지고 또다시 구원투수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도대체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언제나 시장은
이러한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묘안을 찾아내 왔었죠.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타겟책을 항상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곰의장 속에서도 황소를 찾아야 될 때입니다. 곰의장에서 황소는 많습니다. 곰의 무리 속에서 황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세계의 경기는 더블딥 하지만 이것은 심리적인 공포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경기는 어쨌든 둔화되는 정도. 미국의 또는 세계 경기가 3% 성장해서 2% 성장, 미국의 경기는 2% 성장해서 1% 성장, 이런 식으로 둔화될 따름이지 경기가 완만하게 추세가 기울었다는 것이지 결코 더블딥으로 추락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되더라도 실적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가 굉장히 좋은 섹터죠. 이런 것은 바로 경기, 우리가 경기주 시클리컬 스탁이라는 것과 반대로 경기와 관계없이 천천히 장기적으로 거북이처럼 올라가는 이런 것이 바로 안정성장주입니다. 본론 관련주로 찾으면 바로 필수 소비지의 아모레퍼시픽, 농심, 대상, 무학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언제나 꾸준하게 한 자릿수 성장은 계속 유지하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곰의장에서 황소 종목들이죠. 그리고 이 약세장에서 방어를 하고 싶은 것은 바로 금입니다. 금. 제가 너무 금 얘기를 많이 해서, 평소에 금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식상했나요? 식상하기 전에 제발 좀 금을 가지고 있으라고. 또는 고려아연이나 LS. 와우, 오늘 같은 날 LS는 금준데도 잘 모르고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군요. 이런 때 주워 담을 수가 있는 매우 좋은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현재 관찰하고 있다가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더 떨어질수록 투자 수익률이 좋은 종목이 바로 배당주입니다. KT 같은 종목들은 항상 안정적으로 시가 배당률을 줍니다. KT는 지금 현재 주가로 배당을 받는다면 배당 수익률이 5%, 배당 수익률이 5%, 남은 6개월간의 5%라면 1년 수익률로 10%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종목들은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KT의 실적은 줄지 않고 배당금도 줄지 않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더 떨어질수록 배당 수익률은 더 올라가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이죠. 그리고 따본에서 그렇게 지루한 종목은 싫다고 하시는 분은 이런 주식, 게임을 하고 싶은 매우 트레이딩을, 투기적 거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탁 종목에서 본 종목, 투기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투기 종목은 손절매 라인을 잘 정해놓고 재미있게 투기 게임을 할 수가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바로 나노신소재, 그루셜텍 이런 회사들입니다. 아무 종목이나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노신소재는 보면은 전고점에 대한 되돌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고점 돌파의 되돌림에 전고점을 다시 추진한다면은 지금 나노신소재는 기관 수급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손절매 라인을 21, 2평선에 정해놓고 접근한다면은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굉장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죠. 나노신소재는 방막형 태양광 회사로서 독보적인 회사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가치 있는 종목은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죠. 그 다음에 그루셜텍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그루셜텍은 광마우스, 스마트폰 광마우스 세계 독점 회사입니다. 그런데 공급회사인, 납품회사인 림사가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것도 같이 떨어진, 실적하고는 상관없이 주가가 떨어져 있는 바닥에 이중바닥 모양을 형성한 전고점을 만약에 돌파한다면 이것도 역시 굉장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투기적인 거래로 배팅을 해볼 만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이 바로 곰의 무리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황소들입니다. 투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이 약세장을 이겨내는 방법. 손절매, 패닉 트레이딩, NO! 아닙니다. 시급히 현금 확보하라, 황급히 손절매하라, 아닙니다. 참고 건너가야죠. 기다리라, 스탑, 얼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매우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주가가 추가 하락할 시에 유망한 종목, 평소에 사고 싶었던 종목을 가급적이면 싸게 조금씩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조심스럽게 탐색하는 기간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약세장을 이겨나가는 방어 전략입니다. 방어 전략의 종목별로는 검 관련주, 그리고 또 경기 민감 둔감주, 필수 소비주, 브랜드 가치 유망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방어 종목으로서 균형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고 있으면 매우 좋은 방어 전략이 될 것입니다. 예, 요망 중소형주 찾기 게임입니다. 오늘 스몰캡 따라잡기는 우리 투자증권의 손세훈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매우 심각한 약세장이군요. 예, 이런 장일수록 유망한 중소기업을 찾아내는 게임은 또 괜찮은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추천하신 종목이 블루콤이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블루곰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곰의 장이라서 조금 노이로제 상태에 있습니다. 블루콤. 근데 이 블루콤 영어로 되어 있어서 도대체 무엇 하는 회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회사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 들어가시죠. 예,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루콤 좀 생소하실 텐데요. 예.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규 기업입니다. 예. 1월에 상장을 했고요. 1월에 상장했으면 한 7개월 됐군요. 예, 7개월밖에 안 됐죠. 예, 7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에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블루콤 같은 경우는. 주가도 보시면 많은 굴곡이 있었고요. 그동안에 뭐 매출이나 이런 것도 많은 굴곡이 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블루콤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아이템을 하는데요. 첫 번째 아이템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스피커와 그리고 리니어 진동 모터, 그리고 스마트폰이 아닌 블루투스 헤드셋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R&D 위주로 되어 있고 생산 공장은 중국 천진에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크로 스피커, 마이크로 매출액이 50%, 그리고 리니어 진동 모터가 5.4%, 블루투스 헤드셋이 한 31%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피커라 그러면 말 그대로 초소형 스피커인데요. 우리 보통 스마트폰을 보시면 많이 음악도 듣고 예. 영화도 보고 합니다. 거기서 음질이 상당히 풍부한 음량이 나오면서 음질이 또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음질을 나오게끔 하는 게 마이크로 스피커입니다. 상당히 기술력이 필요한 제품이죠. 그러니까 초소형에서 풍부한 음량이 나오게끔 하려면 그런 풍부한 그 스피커가 상당히 기술력이 중요한데요. 그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헤드폰으로? 아닙니다.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거죠. 요새, 속에 내장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새는 예전에는 MP3를 많이 따로 들고 다녔지만 요새는 스피커가 스마트폰이 MP3 기능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예전에 MP3 플레이어만큼의 음질을 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초소형화가 되고 지적화가 되기 때문에 그 지적화된 기술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제품입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블루콤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에서 8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점유율 마켓에서 30% 정도 점유율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리니어 진동 모터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폰을 처음에 써보시면 그 터치를 누를 때 미세한 진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거 전화가 왔을 때 그런 진동이 아니라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미세한 진동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진동이 있는데 그 진동이 리니어 진동 모터입니다. 현재 그 블루콤 같은 경우는 다른 그러니까 기존 업체 대비해서 전동력과 소비 전력이 10% 우수하기 때문에 블루콤의 기술력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삼성전자양에 공급이 됐었고요. 작년에 2010년에 천진 본사 생산 공장 갑자기 70억 정도 매출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템은 블루투스 헤드셋입니다. 블루투스 헤드셋은 뭐 요새 택배, 오토바이 기사님도 많이 하고 다니시죠? 많이 하고 다니고 요새 자동차에도 많이 하고 다니는데 LG전자형으로 ODM으로 100% 공급하고 있습니다. LG전자에서 나오는 블루투스 헤드셋은 100% 블루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 헤드셋도 마찬가지로 스피커하고 예, 이어폰에 꽂아서 이어폰이니까. 귀에 꽂아서 이제 헤드셋이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이어폰 그 통화가 가능하게끔 하는 게 블루투스 헤드셋이죠. 예, 그러니까 똑같이 스피커 영역이라고 볼 수 예,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말하자면 이 회사는 거의 대부분 스피커를 스피커가 3개의 아이템 중에 2개가 이제 스피커 관련 제품이고 그게 전체의 80%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극히 소부분, 적은 부분이 이제 진동 모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진동 모터도 이렇게 울리는 거랑 스피커가 이게 울리는 거랑 기술이 조금 비슷한 영역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은 뭐 넓게 말하면 그럴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틀리죠. 예. 틀립니까? 예. 어쨌든 이 스피커의 이 회사의 거의 그 매출 비중이 가장 크고 이 회사의 실적이 거기다 의존하고 있으니까 이 스피커의 경쟁력이 문제겠습니다. 그러니까 납품 회사끼리 이제 경쟁해서 이 회사가 충분히 방어력이 있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지속 가능한 회사의 성장 가치가 되겠습니까? 예, 예. 우선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지금 현재 리니어 진동 모터 쪽을 좀 중심적으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은 서로 이제 새로운 신성장 영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은 그 블루콤 같은 경우는 상장 측의 주가를 보시면 많이 올랐다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블루콤이 그 상장 이후에 지금까지 일봉 차트를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겠군요. 설명하는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예, 우선은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상장 이후에 많이 올랐다가 급락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상장 초기에는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에 예. 블루콤의 제품이 거의 80%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예. 블루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망하다는 그런 이슈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 예, 상황-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갈 가능성. 들어갔었습니다. 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었고 그게 이제 갤럭시 2가 나오기 전이었죠. 예. 갤럭시 1에는 이미 들어가 있어서 갤럭시 1 제품의 80%를 근데 그 블루콤이 제품 공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근데 이번에 갤럭시 2가 올 상반기에 나왔는데 예. 그 갤럭시 2에는 공급이 안 됐습니다. 경쟁사가 그렇다면 경쟁사한테 밀리는 거네요. 예, 경쟁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주가가 빠졌고요. 아, 그렇다면 경쟁력에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선은 거기서 뭐 어떤 그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예. 그 블루콤이 그 이후, 그러니까 원래 그 당시에 또 하나의 이슈가 됐었던 게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외의 A사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예. 그 업체에 공급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주가가 좀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게 지연이 되면서 주가가 빠졌고요. 삼성전자 입장이나 이런 A사의 이해관계 때문에 삼성전자에 못 들어간 걸로 파악은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네.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렇게 진작은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빠졌다가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게 현재는 벤더 승인이 다 났습니다. 해외 업체한테. 예. 그래서 이제 공급 가능성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현재 그래서 블루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 리니어 진동 모터가 해외의 스마트폰 A사에 언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고요. 이미 그 벤더 승인이 다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초도 물량은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 초도 물량이기 때문에 아직 큰 물량은 아니고요. 소량의 물량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만간 그 물량은 점차적으로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블루콤 같은 경우는 이런 해외향 리니어 모터를 생산하기 위해서 6개 생산 라인을 신설을 했고요. 캐파 규모는 월 500만 대 정도 계획고 연간 캐파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한 350억에서 4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측도 초도 물량이 들어온 상황이지만 이게 올해는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을 예상을 못하고 있지만 연간 목표로는 리니어 진동 쪽에서 12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니어 진동 쪽은 이런 상황이고 마이크로 스피커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지금 이건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 못 들어간 상황이라서 실적이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HTC와 노키아 쪽으로 해외 업체 쪽으로 좀 전략적으로 고객을 다변화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리니어 진동 모터를 해외 업체 쪽으로 공급 벤더 승인이 나면서 추가적으로 마이크로 스피커도 그 업체한테 벤더 승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벤더 승인이 된다 그러면 2012년부터는 마이크로 스피커 쪽으로도 해외 업체 쪽으로 물량이 확 커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한번 이 해외 업체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물량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A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회사 이름을 아직까지는 밝히면 안 되는 모양이죠. 우선은 뭐 이해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예. 뭐 회사 사정상 그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하는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이제 이 그 추가 매출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투자자분이 개별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가능성 여부를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군요. 예, 근데 우선은 그런 해외 업체와의 벤더 승인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이 업체는 이제 승인이 그러니까 기술력에서는 이미 검증을 해외 글로벌적으로는 검증을 받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예. 현재 그 스마트폰의 후속 모델이 곧 하반기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들에 대해서 아마 이 블루콤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실적이 제일 중요한데 원래 실적이 그 삼성에 대한 납품이 이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존하는 것이 거의 80%의 매출이었는데 그게 줄었다면 원래 매출과 실적이 대폭 감익할 가능성이 많겠는데. 예, 우선은 뭐 삼성에서는 이미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이미 예.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그럼 주가 이미 반영됐다. 예, 주가 이미 반영이 됐죠.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보였었고요. 예. 현재 2011년 블루콤 매출액 제시한 거는 그 작년보다 8% 감소한 600억 원, 영업이익은 36% 감소한 60억 원, 순이익은 30% 감소한 65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언제는 뭐 전체적인 실적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에 공급을 못하게 되면서 실적이 감소한 면이 있습니다. 우선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2012년입니다. 2012년은 그 블루콤 같은 경우는 해외 업체로의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매출액은 다시 한번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회사 적정 가치를 얼마나 매겨야 될까요? 우선은 제가 구체적으로 목표가에 대해서 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우선은 그 글로벌 A사가 하반기부터 정확히 언제 출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후속 모델에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 후속 모델의 출시와 그 판매량에 따라서 아마 블루콤의 주가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간다는 걸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매수 시점은 뭐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우선은 매수 시점은 전체적인 시장에 따라서 판단이 틀리겠지만 예. 우선은 초도 물량이 나왔지만 이 본격적인 물량이 나오는 시기는 한 9월 초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시점이 투자 시점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매수 시점도 좀 더 좋은 타이밍을 좀 잡는 것이 더 낫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 리스크는 없을지 이 사실 이 회사 소형주라서 수급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우선은 뭐 일부 뭐 어떻게 뭐 블루콤에 대해서 수급에 대해서 뭐 일반 기관들도 좀 조금씩은 가지고 있고 예. 개인들이 좀 많이 가지고 계신데 어쨌든 지금 현재에서 지난주에 한번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예. 주가가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예. 근데 뭐 이미 실적은 안 나오는 거는 다들 알고는 있었지만 예상보다 더 안 나온 결과가 나온 거죠. 예상보다 더 안 나온 그런 실적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실적이 안 나온다는 거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목해야 될 점은 그 A사의 그 공급을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 그 시기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나빠질 부분은 시장에 다 반영됐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아질 예. 부분만 모멘텀으로 작용할 타이밍만 남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요하겠군요. 예, 그럼 최종 결론을 내주시죠. 예, 우선은 블루콤은 여태까지 국내 업체에서만 한정이 되어 있던 업체였다가 해외로, 그러니까 해외 쪽으로 이제 기술력의 인정을 받으면서 글로벌적으로 뻗어나가는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로 뻗어나가는 블루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투자증권의 손세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거의 패닉에 가까운 패닉 트레이딩. 공포에 의해서 손절매가 많이 나오고 있군요. 이런 약세장 고물장에서 방어 전략은 무엇일까요? 패닉 트레이딩, 현금 확보, 손절매? 아닙니다. 손절매로 패닉에 대응했을 때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패닉 트레이딩으로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되고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끈기가 중요한 것이죠. 방어 전략은 평소에 균형된 포트폴리오 대응하기 좋습니다. 지금 다시 점검을 한다면 내 포트폴리오는 균형적으로 방어 전략이 수립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이런 약세장에서도 강한 종목은 바로 장기 안정성장주라고 하는 필수 소비재. 브랜드 가치가 확고한 회사들은 약세장이나 업황이 부진할 때 오히려 시장을 더 키우는 그러한 경쟁력을 갖춘 회사들이죠.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농심, 그리고 대상, 무학 이런 종목들이죠. 그리고 방어 전략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금입니다. 금 대신에 금 관련주 코리아연 편입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LS 같은 주는 지금이라도 편입하면은 매우 좋은 방어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좀 더 하락한다면 하락할수록 좋아지는 종목은 바로 배당 수익률을 가진 종목이죠. KT 같은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아마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수익률이 5%보다 높아질 겁니다. 그럴 때 조심스럽게 추가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됩니다. 이 시장에서 패닉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시장을 방어하시기 바랍니다.